새로운 교신 수단은 현대의 인간성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관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과거에는 신이 전달하는 것이 다였지만 새로운 전달 방식은 무엇이 추가됐다? 듣는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전달하려고 한다. 신이 어떻게 주는 거예요? 신이 많이 유해진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신이 많이 유해진 거야. 네 한번 얘기해봐. 뭘 얘기해? 그럼 인간들. 그건 이제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헛소리 삐약삐약. 신이 그걸 들어준다는 거야, 안 들어준다는 거야? 어느 정도는 들어줄 용의를 갖고 있다는 거지. 고대에는 그런 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헛소리 삐약삐약은 어떻게 된다? 다음번에 지구에 다시 와. 그거야. 죽는 건 아니라는 거지. 25년 뒤에 다시 지구에 와서 다시 얘기해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지 않아. 그런 실행을,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자, 그래서 현대의 인간성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깊게 탐구하고 관찰한 뒤에 그것에 맞춰서 맞춤형의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밀 지식의 소유자들은 장래에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음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만 어떤 시점에 처음 이르러서야 실제로 이 지혜가 인간성에 유입되기 위해 준비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뭐 수십만 년 전부터 이런 미래가 펼쳐지라는 것을 이미 내다봤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13세기, 14세기 그때부터 이제 그러한 실질적인 활동이 이제 재개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세기와 20세기에 지배적 인간성으로도 이 비밀이 파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새로운 인간의 진화에 발맞춰서 새로운 형태의 교신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은 이제 1000년 이상 준비가 되어서 지금은 이제 그것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아니라 1000년 전부터 준비가 되었던 얘기라고 이런 거는 지금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000년 전부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준비가 시작됐고 그동안 이제 소수에게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고 실험이 됐고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대중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무르익었다. 1000년 정도의 준비 기간과 실행의 기간이 있었다. 자, 이 시점은 13, 14세기에 실현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이 준비의 출발점을 깨닫고 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딱 한 명이 있었어. 누구야? 자, 크리스티안 로젠크로이치다. 그게 바로 크리스티안 로젠크로이치. 그게 바로 거의 없었지만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티안 로젠크로이치였습니다. 로젠크로이치가 뭐죠? 장미십자죠. 이게 로젠크로이치, 로즈 크로스, 장미십자. 그래서 이 로젠크로이치의 이름을 따서 장미십자라고 불렀다라는 얘기만 지난 12년간 내가 몇 번을 했는지 몰라. 그 얘기만 지금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 티베사례 때도 얘기했고, 자, 그래서 크리스티안 로젠크로이치라는 사람이 이제 장미십자라는 여러분들이 출발점이 된 사람이다. 거기 이제 크리스티안 로젠크로이치로 알려진 중요한 개화주의에 모인 사람. 이 개화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안합니다. 개인이라는 뜻이에요. 개인. 그런 개인 한 명. 번역이 좀 그렇죠. 하여튼 말도 그런 뜻이야. 개인적인 사람, 개인적인 존재, 개인. 그래서 그 크리스티안 로젠크로이치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게 이제 최초 장미십자라는 모임이 됐다라는 겁니다. 크리스티안 로젠크로이치는 가장 확신에 찬 명석함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젠크로이치가 한 말. 자, 비밀 의식으로부터 우리는 초감각 세계에 대한 인식과 지혜의 보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고가 뭐예요? 리포트야, 리포트? 보고한다야?
보물창고. 만약 우리가 이것을 고수한다면 과거에 행했던 일, 즉 우리 학과에서 훈련받은 영혼들이 태초의 지혜에 관한 비밀을 배우고 식별하게 되었을 때 다른 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그들을 보내는 일이 미래에도 요구될 것이다. 자, 무슨 말이죠? 니들이 고대의 지혜를 그리고 초감각적 능력을 얻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뭘 전달해야 될 것이다. 분명히 그러한 과정들이 나타나야 된다. 자, 태초의 지혜를 전파하는 이 방법은 계속 이어져야 했지만 또 다른 일도 준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로젠 크로이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태초의 지혜를 동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형태로 그들에게 지혜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권위를 높이 신뢰하고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빠르게 인류로부터 사라지고 있다. 사람들의 판단력이 증가할수록 가르치는 자에 대한 신뢰도 얕아질 것이다. 믿음과 신뢰는 과거 전달 수단의 전제 조건인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뭐가 없어지고 있다? 지금 전달하는 방식, 오컬트 전달 방식, 이때 당시에 로젠 크로이치가 전달했던 방식도 아직은 과거의 방식이었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절대적 관계지, 절대적 관계.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뭐라고 했다, 로젠 크로이치는? 앞으로는 그것이 매우 옅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저를 이제 선생이라고 앉혀놓고도 정말 많은 개무시를 당하고 그런 분들이 정말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개무시는 뭐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개무시. 아무런 개무시라고 느끼지도 않으면서 심지어는 존중한다고 하면서 개무시하는 것. 그러한 개무시가 과거에는 어쨌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대에는 그것이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제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점점점 옅어져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의 진화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학생들이 혹은 제자들이 정말 싸가지가 없다. 그런 거예요. 싸가지는 없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뭐다? 진화의 과정이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가야 된다. 그것은 싸가지가 없음이 아니라 개별적 지성이 성숙하는 것이다. 스스로가 마스터의 지성을 갖춰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 이제 개별화된 지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 건 없어. 근데 또 말은 안 돼. 싸가지는 없어. 이러한 중간에 굉장히 정말 굉장히 피곤한 그러한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개인이 점점 높은 지혜를 갖추고 식별력을 갖추게 되면 앞선 선생이 뭔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반발하기보다는 이게 되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개기지도 않게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안 개기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과 자발성으로. 근데 알지는 못하는데 뭐는 가지고 있어? 자신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나름대로. 그러니까 개김, 개무시, 그리고 정보의 망각. 그것도 일종의 개무시, 가장 심각한 개무시 중에 하나죠. 아예 기억을 못해. 그런 현상들 또한 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런 과정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이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과제, 임무를 부여받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실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장미십자회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거예요. 유럽에서.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제자가 할 수가 놀아먹었다. 그냥 나가. 그 제자의 필요나 그 제자의 어떤 맞춤형의 교육 같은 것을 스승들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고민했다?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네가 맞추든 아니면 나가든 둘 중에 하나다. 서양에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 모든 신비 전통은
동양인 사회 다 똑같았습니다.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장미십자를 창시한 로제 크로이츠는 이상하게도 그러한 교육의 철학이 굉장히 강력하던 시대에서부터 뭘 생각했다? 이미 20세기에 일어날, 19세기에 일어날 미래의 인류의 인간들의 어떤 필요성과 전달 방식의 변화의 필요성, 그것을 이미 내다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전수된 지식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들은 물질세계를 관찰하는데 이용하는 논리적 지성을 그들에게 전해진 것에 응용하고 싶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지성에 더해 정신세계의 탐사에는 무언가가 필요함을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성을 사용하여 사물을 조사해보고 싶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인간은 신비 지식이 전달되면 과거의 인간처럼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지성, 합리성, 상식 이런 걸로 나 이거를 확인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납득하고 싶고 조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선생들은 어떻게 했다? 13세기, 14세기 로제 크로이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했다? 개무시로 일관했다. 아니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꺼져라도 안 했어. 사람을 취급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자기 혼자 얘기하다가 책불이 찢어서 가든가 말든가. 자,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냥 오컬트의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런 애들은 그냥 무시해도 되잖아. 들을 사람만 하면 되지 뭐. 언제부터는 뭐 아니었어? 우리가 무슨 종합운동장에서 무슨 다곡수 목사의 성경집회 이런 식으로 했어 우리가? 3만 명씩 모아놓고 했냐고 우리가. BTS 아미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 그냥 한 명이면 돼. 그냥 이 지식을 전수받은 한 명. 그러한 관점을 고수하는 사람들과 달리 로제 크로이츠는 어떻게 했다? 미래를 내다보고 또 변화를 꾀해야 된다. 오컬트의 학파들도 바뀌어야 된다. 그럼 그들에게 그러한 합리적 혹은 논리적 지성을 만족시킬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떤 계보에 있다? 장미십자의 계보 속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 계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이 되는, 앞뒤에 말이 되는 그런 모든 설명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 못하겠어? 기억 못하겠어라고 어떻게 되나? 하여튼 그렇게도 제공해 왔다. 그런데 아직도 현대 이 동시대에도 그런 설명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제공하는 선생님들은 혹은 제공하는 체계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다지 많지 않아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 정도까지 오컬트를 어떤 이론적인 체계 말고 오컬트를 이렇게 설명하는 체계는 거의 없다고. 오컬트를. 중요한 건 오컬트를 설명하는 거지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혹은 학문적인 뭐 이런 철학, 종교 이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